있습니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좀 재밌게 하는데 오늘 저도 좀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하시고. 예. 강의가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이 창업 에듀 들어보셨어요? 창업진흥원에서 한 창업 에듀. 거기 이제 제가 강의가 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가 뷰로 보면 상위 5손가락이 들어요. 혹시 저 보셨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5년도 16년도에 2차 외주업체가 저한테 컨택이 왔어요. 창업진흥원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좀 찍으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합니까? 했더니 뭐 한 500개 제목은 벌써 다 선점이 돼 있대요. 그러면 아무 제목이나 드려도 할 수 있니? 저는 무조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찍은 게 창업 로드맵. 근데 그 앞에 군인의 창업 로드맵이에요. 군인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팔로가 대학생이나 군인이나 뭐 직장인이나 다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하나는 판매량 설계. 그것도 판매량 설계?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품 개발로 설계. 그래가지고 또 오케이. 그래서 8개 강의를 찍었어요. 8개 강의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8개 강의를 찍는데 아주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없는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PPT 이거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찍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13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제가 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명강의는 말을 이렇게 맛있게 예쁘게 하는 게 명강의가 아니고 생각이 명품이면 저는 명강의를 생각하고 정말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외주업체가요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프롬프트는 또 여기 있고 그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그냥 모니터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캔버스 같은 데 거치해 놓고 하니까 카메라는 봐야 되는데 또 글자는 또 읽고 해야 되잖아요. 시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막 하니까 나중에 그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피드백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읽고 앉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도 이것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 전날까지 강의를 밤새 만들고 오다 보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하고도 내가 제대로 하는지도 피드백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찍었는데 글쎄 이게 지금 17,000뷰이래요. 근데 그게 전부 로그인 해가지고 예창이나 초청하신 분들이 그 좋아요 누르는데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거 했어요. 그래서 그 뷰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죠. 내가 이렇게 했는 게 이게 먹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중심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삼육대학교 교수로 나오고요. 안경을 안 썼었어요. 그때는 눈이 좋았는데 갑자기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안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6단계가 뭘까요? KC 인증 들어보셨습니까? KC 정지 안전 인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전 인증이나 사용 인증, 제품 인증 이런 것들은 요 6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내가 이제 하기로 했으면 제품까지 가려면 그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안전적으로 이 제품 설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뭘 바꿔야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사용 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 시설을 7단계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외주 용역 맡기면 다 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안목들을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자, 요즘은 뭐 커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사이트는 많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인프적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런 데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모든 걸 내가 해야만 했지만은 지금 안 그렇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들어보셨죠? 나의 단점을 어때? 상대방의 장점을 활용해서 커버하는 거.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이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인증은 뭐냐면 우리 그 의료용 장비 같은 거 GMP, 그죠? 아니면 해썹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어떤 검증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공장 인증받는 거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대응을 하는데 고객 대응하는 것도 이것도 개발이에요. 고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고객이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설계를 할 건가, 이거 자체도 하나의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구성에서 아까 말했던 BSC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개발, 자금 계획도 중요하고, 사업계.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제 벌 때 요 5단계까지는요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자금이 뭐가 있죠? 창업진흥원에서 나오는 돈들이 전부 여러분들 시제품 개발하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조건이 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연구 R&D 개발 같은 거는 상기평에서 하는 그런 원천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죠? 공정 기술 개발 사업 이런 게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산에서는요 국가 간의 분쟁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지원을 못 해줘요. 그냥 기회를 돈 주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매 조건부 지원 사업 아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겨우 요까지 요 정도 구매 조건부 지원 사업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MOU 해가 물건 사주겠다고 확정을 받아오면 그 중에 재료비를 50%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5억을 지원해주는 10억짜리 MOU를 받아오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5억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오니까 거저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창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1인 창업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할 것 같으면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그런 직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1인 창직이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셀프 어떻게 보면 인턴을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100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식 제조업 들어보셨죠? 지식의 관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요즘 그런 게 앞으로 됐습니다. 지식의 길목을 지켜라. 누가 말했습니까? 손정희. 돈을 앞으로 버는 사람들은 지식의 길목을 지켜야 된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뭐죠? 지식의 길목을 지키죠. 어떻게? 여러분의 핸드폰의 길목을 지키다가 마케팅 자료를 얻는데 삼성폰을 쓰는 사람은 삼성의 데이터가 등록이 돼야만 삼성 제품의 페이가 되죠. 삼성페이. 삼성페이를 하려면 어딘가에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번을 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정보들이 다 삼성으로 가죠. 그리고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은 미국으로 본사로 또 날아가요. 그죠? 일단은 OS 측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앱을 쓰면서 페이북을 쓰면은 페이스북으로 또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통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STP죠. 그래서 지금은 SNS상에 인스타에 내가 그림을 올려요. 그럼 그 그림들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학습을 시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데이터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그냥 입력을 하면 그 그림 자체에 그거를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걸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AI의 핵심은 뭐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학습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세돌의 그 알파고가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수를 내기도 하고 한번 지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걸 만든 사람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데이터가 거기에 참조가 됐는지를 추정이 안 되니까 어때요? 그게 어떻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데이터가 들쭉날쭉하면요, 이게 그 수렴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발산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AI의 걸림돌이에요. AI 한다는 분들은 AI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잘 되다가 어떤 데는 뭐 기맘대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실은 이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 정보의 길목을 지키는 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분야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제조업을 하는 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비즈니스 모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제조업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면 내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서비스 모델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뭐 저도 막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래요. 제품이나 서비스 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STP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그 경험적 창업을 먼저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템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뭔지를 내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었다. 고객들한테 제시하기 전까지는 고객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뭐죠? 내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내가 직접 소비자로 사다 보니까 필요성을 뭘 느끼는 거야. 그럼 그걸 하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먼저 내가 쓰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되고 그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싶다. 그게 뭐죠? 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톡도 그 일종이랍니다. 제 친척이 카카오 초창기에 개발 팀장이었어요. 걔는 지금 주식 그 다 팔아가지고 하여튼 놀고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게 자기 사내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상품화 된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들 필요성에서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가지고 시제품 만들었더니 뭐가 안 돼. 계속 이렇게 되다가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은 되고,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냐면 지금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 투자 유치 받았어요. 그죠? 사업 계획서 만드는데 이때 3단계고 지금
뭐 1억 받아서 지금 제품 개발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취업이나 학위나 공사 출판 뭐 그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내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때 내가 가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니? 이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너 한번 이제 이거 한번 내가 너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그러면 와서 뭐 강의도 한번 해주고 뭘 해줘. 그럼 강의를 하면은 거기 가요.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강의로서 만났지만 그분 그 고객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로 봐줘요. 그러면서 강의로 만났지만 컨설팅도 한번 해줘. 멘토링도 한번 와서 해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문성이 생기다 보니까 막 계속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연극 배우가 맨날 연극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로 진출하죠. 영화로 진출해가지고 영화 하나 찍으니까 카피하니까 스케일업이 잘 되잖아요. 확장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은 대박 나는 거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찍었더니 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그 한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로 또 진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찍으니까 뭐가 좋아요? 15회, 20회 하면서 부부의 진실,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뭐 광고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겠네? 그럼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래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제 찍었더니 반응이 뭐 콘티 짜가지고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더니 관객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다시 계속 몇 번 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화 이제 개봉했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반응이 별로야.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럼 어떻게 이 회사를 유지하지? 그럼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R&D 과제 받으면서 한 3년에서 5년 인건비 어떻게 해결하면서 버텨야 되죠. 그 원리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 오해를 해요. 저 회사는 좀비 회사 같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3년도에 이제 카이로프랙틱 그 운동 처방 회사를 하다가 9.11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로봇 회사인데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그때 9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2002년 말 3년 초인데 그 4년 동안에 전부 R&D로 매출 하나도 없고 한 5명이요. 과제 5억을 가지고 그 분당 테크노파크에서 뭘 했는지 처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벤처 이 보유센터 거기서 이제 1호 회사인데 거기 이제 분당 테크노파크로 가가지고 했을 때 제가 합류를 해서 가보니까 매출은 하나도 없고요. 정부 지원 자금 한 5억 받아가지고 여기 연구소 같이 책상 막 쫙 해놓고 그냥 뭔가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한 5명에서 10명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보니까 제가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1년에 한 5억을 받아와가지고 그 과제를 한 게 로봇 국가 플랫폼 사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금 무료하잖아요. 근데 사장은 있지. 그럼 눈치는 보이지. 밖엔 잘 못 나가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사원 왔잖아요. 그럼 영업사원 붙잡고 바깥 세상 이야기 듣고 그래서 내가 또 카페에 내려가가지고 커피를 내가 사주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노는 거야. 못 가게. 아니면 있으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승과 열을 잘해서 점심 먹이고 한참 이야기하다 가려면 저녁까지. 그게 뭐냐면 그때 로봇 회사 부품 회사인데 THK라는 회사인데 이제 리니어 뭐 이런 가이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걸 유통을 하는데 저보고 하라는 그러더라고요. 그 상계운동에 AFM 장비라고
원자 현미경 장비인데 거기 밑에 스테이지를 만드는데 한 2, 3천만 원대 장비를 만드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만드는 그런 비슷한 거를 찾는 것 같다. 한번 소개해 줄까요? 해가지고 그럼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멀진 않아요. 분당 테크노파크에서 그 상대원 중앙 인더스피어인데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소개받고 왔습니다. 제가 영업하러 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스테이지라 XY 스테이지인데 좀 정밀한 거예요. 근데 설계도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요걸 좀 다른데 좀 비싸서 이거 만들었는데 레퍼런스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료비는 뭐로 쓴지 알아요? 과제비로.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우린 1,000만 원에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이걸 자기네도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도 뭐 어차피 과제비로 만드는데 하나 더 만드니까 어때요? 거기서 고객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두 대씩 계속 이제 만들어주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신뢰가 쌓이니까 한 20대씩 발주가 나오더니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당 한 1,000만 원씩 남기가지고 한 100대 하면 얼마입니까? 20억.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 테크노파크 여기 건물들이 그러니까 사옥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1년 이런 거 없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매출 한 쫙 이렇게 가죠. 1년 안에는 절대 안 갑니다. 이래 가다가요. 한 5년 지나다가 그런 영업사원 만나가지고 열심히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건물 하나 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2차 밴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레퍼런스 하더니 제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의 매출이 거의 없다가 제가 나오는 시점이 2010년도에 나올 때 직원이 한 30년 정도에 매출이 한 7, 80억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직원이 150명에 380억 매출.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년에 10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년에 10년, 20년이에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지나왔잖아요. 지나왔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 10년.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생계형은 아니에요. 생계형은 뭐냐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걸 생계형이라고 생존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기다리면서 하기 위해서는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버틸 건가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매출을 얼마 일으키기 위해서 멋있는 제품 개발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버티면서 기회를 잡겠다가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티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게 뭐냐면 지피, 지기, 백전, 불태, 그죠?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돼. 상대방의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왜? 내가 사업이 대박 나는 건 5년에서 10년 후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발사 지점으로 쏩니까? 아니면 그 속도를 계산해서 우리 상공기에 어디 지날 거를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쏘아야 돼요? 후자죠. 그게 5년 정도 후에 어디를 날아갈 건가를 보고 거기를 대고 미리 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외부 환경 분석의 패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political, economy, social, technology. 그리고 경쟁자 분석을 해야 돼. 이걸 5 forces 3C라고 하는데 시간상 죄송합니다만 웨이브에 물어보시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대학원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5 forces 3Cs 이런 걸 통해서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뭘 나오느냐. 사실 그 시장 분석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 어떤 자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걸 2차 자료로 가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쟁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쟁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분야의 제품을 유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쟁 회사에 다니면서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뭐가 불편한지 같은 걸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도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 경쟁 제품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알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을 비교 항목에 대해서 경쟁 제품들을 쫙 해놓고 이렇게 전부 다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은 이 경쟁 제품들의 장점은 그대로 차용하고 약점을 우리는 극복하겠다. 그래서 장점하겠다. 이게 뭐죠? 차별화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돼야만 경쟁자 분석이 돼야만 우리께 나옵니다. 우리께 나와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쟁자 한 3개에서 5개가 메인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그걸 합한 게 사실은 전체 시장에서 몇 %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할 때 경쟁자의 그 시장 폴션이 결국은 그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이 지금은 초창기일 때 앞으로 5년 후에는 성장기로 갈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건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외부 환경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경쟁자 대비 어디서 구입을 하고 어디에 팔 때 그런 밸류 체인, 그죠? 생산 그 시스템의 프로세스 같은 거는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할 때 경쟁자 대비 어떻다는 게 나오고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것도 마이클 포터의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 나옵니다. 예타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타 통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9블록 들어보셨어요? 9개의 그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비주얼화된 마인드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9블록을 통해서 그냥 간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거기서 그래도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수학 분석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뭐 표현하시오. 그건 뭘 말하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장 타겟이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게 수학 분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기업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1단계가 뭐죠? STP 그죠? 0단계 고객 발굴 1단계 STP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KPI로서 이런 포피나 포피 믹스로서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강의하는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칠판으로 이런 거 없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개는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있는데 장단점이 뭐냐면 칠판으로만 하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면서 제가 말했던 걸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꼭 찍어요. 그리고 가서 또 강의 버전으로 시키는데 이렇게 PPT로 하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 보면 굉장히 하드하게 하는데 창의성은 좀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포피가 뭐냐면 아시는 분?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들어보셨어요? 거기다가 7P는 또 3P가 더 붙어요.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아셔야지 제품을 만약에 고객 가치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자, 사업계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의 지금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시오. 개발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하시오. 뭐 아니면 제품 개발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제품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할 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프로덕트만 생각해요. 프로덕트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아까 그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3단계에서 5단계 넘어갈 때 뭐가 있죠? 디자인도 거기 포함이 되죠. 프로덕트 안에. 그 다음에 5단계에서 7단계 넘어갈 때 성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덕트의 개념은 세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뭐? 기능, 두 번째는 디자인, 그 다음에 성능. 거기다가 항상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사양 중에 뭐가 간과되면 안 되죠? 가격. 가격 대비 그 세 가지. 그 프로덕트, 거기에 우리가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뭐가 있죠? 플레이스, 유통 채널. 그 유통 채널로 승부하는 데 많죠? 쿠팡. 이런 데는 오히려 플레이스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강조되는데 어디에 프로모션이 많이 강조됩니까? 직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오토 플랫폼들이 전부 보면 그 자기의 정보가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 정보들 이렇게 서로 유통시켜 주지 않습니까? 프로모션이 뭐냐면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정보를 가공해서 알려주는 프로모션. 그래서 그 프로모션은 다른 말로 고객이 편하게 결정하도록 미리 내가 소화를 시켜 제시해 주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홍보, 광고, 인적 판매, 아까 그 영업이라는 거 체험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어떤 혜택? 마일리지, 원바이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 포피라고 하고 이거 우리는 상품 기획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서비스 모델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인테리어 샵 가보면 뭐 있어요? 그 우리가 마사지 샵이나 뭐 이런 거 가면 전부 좀 있어 보이게 치장을 잘해야 되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홈페이지 잘 만들어 놔야 되죠. 피지컬 에비던스. 거기다가 피플. 그죠? 직원 교육. 그 다음에 프로세서. 우리가 뭘 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발굴했을 때 이게 나오는데 이건 정성적인 거라면 이건 정량적인 거. 그죠? Function Requirement라고 이건 디벨롭ing 파라미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뭐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가치 분석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이 얼마 나오고 거기 비용이 얼마 됐을 때 순이익이 얼마 나오는가. 그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가치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NPV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업의 가치가 나오고 여기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정부 이제 R&D를 할 때는 어디서 하느냐면 내가 실제로 여기 이제 제품을 기획을 했잖아요. 여기서 R&D를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여기서 컨셉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기술 가능성을 가지고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합하는 게 기업 가치거나 제품 가치고 그걸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사업 케이스를 보면요. 그냥 매출 얼마 당기 순이익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디플리하게 가면 그게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것까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라면 이거를 어떻게든 의미가 있는 정보로 만들어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론화시킨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고 근데 그 지식은 네이버에 많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 기반 지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특허를 여러분들이 개발했어요. 그냥 특허를 이전했어요. 그거는 지식만 간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같이 가야 돼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특허만 보고는 그 기술이 완벽하게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 사람 개발한 사람까지도 인발부가 돼서 같이 의무적으로 따라와서 개발을
팔로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내가 이 특허는 기술 컨셉은 받았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